논리적인 관계를 몸으로 한다. 그건 논리는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명을 입으로 하거나 글로 하거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서 하는 것을 논증이다. 그 논증을 글로 하는 것이 뭐냐? 대학에서 논술입니다. 논증을 말로 하는 게 그게 구술입니다. 면접과 구술이 다른 것은 그 차이입니다. 면접은 논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 대학에 왜 지원했니? 자, 너 과학 명제를 나가서 뭘 하고 싶니? 이거는 논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면접이에요. 구술이라는 것은,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논증을 이루어 하는 거예요. 논술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학들이 구술을 해요. 교육부에서. 논술하지 말라고 하니까 구술을 하는데 논술이나 구술은 똑같습니다. 왜? 베이직은 논증을 하거든요. 이것을 입으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수학에서 이 부분은 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도 입으로 자꾸 설명하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스팀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다. 근데 왜 이걸 허브라고 해야 되나?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정의에서부터 원리, 해결책까지 일관된 과정이 있어요. 수학을 하는데 문제 정의를 못하면 절대로 못 풀어요. 문제 정의를 못하면 못 풀어요. 문제 정의를 한 뒤에 어떤 거를 물어보는구나. 그럼 뭘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구나. 자, 문제 해결은 문제 정의, 문제의 조건 분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남보다 좀 다른 음식이 뭘까? 아이디어 상품. 그거를 적용, 솔루션. 그래서 마지막에 통과된 다음에 다시 검증. 수학의 검증 항상 있죠.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으로 끌고 가자. 그거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 수학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다른 데로 적용시키는 베이직으로 끌고 가자 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팀이라는 걸 적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게 되냐?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 이용을 하는 시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요새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이런 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전에는 그 단어가 쓰는 건 특목고나 이런 데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서 했다고. 지금은 시험 못 보게 하죠. 특목고 시험 보나요? 보는 데니까. 네, 과학 영재고는 보죠. 그거는 지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 저걸 받는 특목고 같은 시험 못 써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못 써도 되겠는데, 그게 학교로 들어갈 때문인데 더 필요한 학교.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뭔가 많이 하긴 하는데, 뭔가 바뀌긴 하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뀌는 효과에서 4월역이 왜 부상하고 있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유형하고 한다고 핵심이 단어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생각할 겁니다. 하루가 창의성과 문제 해결되는 것인데 이게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그림은 모델해가지고 아주 도덕까지 옛날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공부하고 생각하는 공부라고 하는 두 개의 활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부, 우리 시대에는 사상 공부가 있어요. 4시간 가면 수업 5시간 하는 거. 지금은 애들이 몇 시간 가는 거 중요한층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영어만큼 영어를 해서 평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딱. 제가 우리 친구의 아들 중학생이죠. 지금 한 3, 4년 정도. 얘가 방학 때 겨울방학 이만한 때 책을 수학생. 뭐냐 미국의 매스카운트 미국에서 미국 수학 대회 경기대회 이거라고 꼭 교육적으로 책이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지 말라고 열심히 해라 하는데 그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시간 엄청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책을 하면은 얘가 지금 이 교육부나 바깥에서 요구하는 식의 사람이 되면 그걸 모르는 왜? 입시 문제가 바뀌는 순간 그게 쓸모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입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재변을 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바뀌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여러분들 공부 잘하셨죠? 상위 1%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제도가 이렇게 바뀌든지 저렇게 바뀌든지 사실 별 신경 안 써요. 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는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그게 안 되는 밑에 쪽이 있고 우리 사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겠지만 밑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 책은 사실 바뀌어나가는 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밑에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많다. 왜? 제가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두를 던집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화두를 사고 생각이 뭐냐? 생각이 뭐냐? 뭐냐 그럼 당연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처음에 시험 원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눈송이 모양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아래에 제시된 5가지 눈송이 중에서 민준이라는 아이가 좋아하는 눈송이는 몇 번일까? 네. 제가 30초 줬고요. 30초 더 주면은 안 되는 문제. 왜? 더 준다고 풀리는지 아닙니다. 30초. 짧은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25초 지났어요. 이제 30초가 됐습니다. 30초 동안 뚜렷하게 봤더니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는 우리가 이런 문제 유형들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봤죠? 보셨죠?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걸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뭐를 보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봤는데 이 모양을 뚫어지게 관찰하셨어요? 자, 뚫어지게 관찰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걸 우리가 관찰해서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을
관찰 변별이라고 해요. 그거를 나중지능처럼 얘기하면 자연 탐구 지능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 일단 봤어요. 차별성을 찾았어. 차별성을 왜 찾습니까? 찾으면 그걸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해서 뭐라고 하죠? 동일한 속성, 다른 속성들을 나누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생각한다. 이거를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이 문제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화라는 원리를 거쳐서 풀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문서인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변형이 되겠죠. 얼마든지 변형이 될 때 이것이 지금 1단계 어떤 것이 작동할까 안 할까 이것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때 관찰에서 가운데에서 기둥에서 짧게 나오는 거 그런 비슷한 거는 얘밖에 없네. 그러면 외모나 공통적인 속성이 그거구나.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 애들인데 또 풀어내고 그냥 그 학교로 두 번째로 생각을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걸 자, 이 문제의 조건은 뭐냐? 31, 11 뭐 이런 숫자와 여기 밑에 대전 부사하는 데스티네이션 이 관련성이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뭔 관련성인데 그건 몰라요. 관련성이 있다. 그럼 이 기차는 어디로 가는 기차냐? 자,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다 풀어요. 안 본 애들은 못 풀어요. 그럼 이것도 유형이다. 그건 아니에요. 학원에서 가장 편씩 나온 문제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면 기출문제가 나오면 기출문제가 안 나와요. 그게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영어는 아까하고는 조금은 다른 사고 작동이 필요해요. 저거는 답 찾으신 분 혹시? 네? 설명, 우리는 이때 설명을 하고 이게 다 이거 유하고 애기 아니라 유하고 애들이 안 들어가는데 U, M, 아니 못해. M이요? 방송을 냈냐? 밑에 대고 창조 문철은 끝자리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제가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설명을 고기가 없으면은 다른 답이 나오죠. 고기가 있으니까. 네. 지금 설명에 대해서 n이 있으면 1로 끝난다는 뜻이고 6가 끝으로 끝나면 4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것을 했어요. 지금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보신 거는 무지하게 열심히 관찰하셔서 둘의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 패턴을 찾은 거죠. 자, 그 패턴에 의해서 N으로 하니까 1로 끝나는데 U로 하니까 4로 끝나네. 그럼 2로 하면은 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에 만약에 신분이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요즘에 해보면은 얘밖에 안 되겠네. 어떠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앞에 숫자를 다 합한 네. 왜 알파벳 번호 숫자 네. 순서 지금 우리 원장님 또 한 문제. 요 두 개의 숫자들을 해서 얘가 4,
알파벳에서 E 두 번째니까 B. 이렇게 돼서 합한 것이 그 알파벳의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역시 천재적이에요. 두 의견이 나왔는데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떤 쪽에 한 표를 주시겠어요? A, B. 앞에 A, B가 B. A에 한 표. 본인은 안 드세요? B는. 사실은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들었을 때 이것보다는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 그게 더 나은 솔루션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베스트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뭐냐면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과학경제보다 2015년 정도 같은 경우는 복수 선택형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유일한 답을 찾아보는 게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라고 나오기 시작한다. 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 선택형 문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자, 이것도 답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하나는 이거를 숫자로 순서로 연결시키는 창의적인 사고. 이게 창의성이라고 해요. 이 창의성에서도 유연성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게 1차 작동해야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패턴화 시켜서 일반화를 시켜서 넘어가는 앞에 문제와 이 문제는 사고가 흐르는 방식이 좀 틀려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에 지식을 아무리 적용해도 내가 배운 걸 아무리 대입해도 다 안 나와요. 사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전혀 안 나온 초등학교로 나온 초등학교도 전혀 안 나온 사람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는 이유.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식을 쓰는 게 스킬 가수처럼 필요하면 자기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도 옛날에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집어넣지 못하는 시대예요. 자, 앞으로 10년 내에 망할 직업. 올해 미국의 그 사회학자가 발표한 게 앞으로 10년 내에 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 해가지고 10선을 했는데 그 중에 1,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직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거 한다면 참 좋겠다. 이 변호사, 이 회계사. 왜? 이제 지금 스카이프, 또 구글, 영어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프에 한국어는 85%에서 89%까지 나와요. 독일어에서 영어로 체인징하는 것은 거의 무리 없습니다. 자, 구글이 목표하고 있는 앞으로 5년 내에 한국어도 95% 이상으로 늘리겠다. 95%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알아들어요. 대충은. 다시 말해서 저는 한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구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쪽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갈 때는 걔가 영어로 들리고 여기서 내가 스페인어를 쓰는 문화로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 한글로 영어로 가서 영어가 스페인어로 가요. 근데 영어와 스페인어, 영어와 불어는 훨씬 호환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의 올라가 있어요. 왜? 같은 계열은 한국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구글 엔진에 들어가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번역기 써보세요. 웬만한 영어 기사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번역기 하고 있어요. 통번역사, 변호사, 왜? 데이터가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어디가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숙제를 어떻게 하죠? 지식인으로 하고 지식인으로 하죠. 지금은 총이라면 그것이 커진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술 먹고 어디서 운전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컨설팅에서 단순한 직업, 변호사도 뭐 미용사도 이건 다 못 먹고 살 거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먹고 산다. 컨설팅 뭐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회계사도 장부 정리하고 이 사람은 굶어 죽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 돈 번 사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주느냐. 이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직업군 자체에서 단순 정보만 처리하는 업무는 인간의 손을 떠나게 사람 노래로 욕을 쓸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라고 하는 것도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이게 10년 이내에 굶어죽는 변호사가 현실화됩니다. 한국 지금 맞습니다. 이제 의사한테 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가 쓸모가 있느냐. 이 문제 보신 분 봤죠? 광고에도 나오고 어디 설명회 한번 다 나오고 이거 뭐예요? 교육부가 이런 문제 출제할 거야라고 예시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사고 프로세스가 같이 가는 겁니다. 봐야 돼요. 요거는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상태로 던져놓고 봐야 돼요. 여기에 작동하려면 수학을 찾아가실 때 수의 개념을 뭐로 볼 거냐, 수로 볼 거냐, 규칙하냐, 탭하냐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숫자만 숫자가 나오지 않아. 그럼 수 세야 됩니다. 수만 세서 보니까는 아무런 안전성이 없어. 그럼 패턴화를 시키든지, 일반화를 시키든지, 대조를 하든지, 비교를 하든지. 그런데 그냥 해보려니까 안 돼. 이거를 공간을 9등분 한다. 이 머리는 웬만한 창조적인 머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창조적인 머리. 자, 이 문제가 만약에 학교에 출제하겠다고 교육을 이 문제 출제하는 몇 명이나 가질 것 같아요? 아마 하나도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 이 문제 맞춰보라면 거의 다 맞춰요. 왜?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 절대로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 문제를 처음에 딱 했을 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무도 못 맞을 거예요. 너무 예리하고 유감스러운 거는 또 한 번 강조해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그 문제를 다시 내지 않는다. 자, 이 문제를 다시 내지 않을 거고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변형을 할 거다. 어떻게 변형하는 규칙이 뭐냐? 그거는 이 시간 만비에 들어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측정되어 있어서 얘들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게 근데 대신 시간을 들어간다는 건데 머리가 많이 아프죠. 자, 그럼 방금 같은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12시에 쉬었다가 그리고 밥 먹고 나가시죠. 생각을 강화한다. 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냅니까? 이걸 강화하는 요 세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단어 어떤 곳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얘기 안 하니까요. 여기서밖에 듣지 못하는 단어일 테니까 그냥 그런 사고의 균형이라고. 사고의 균형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서 한 사람 보세요. 두 번째, 과제 집착력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 잘하려면 이거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생각의 기술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Thinking skills. 안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이 세 단어가
생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줄 거고, 창사가 됐든 창의사고력이 됐든 문제 해결력이 됐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세 가지 를 건져내야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요 6개 제가 영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이론은 가정지능 이론에 각각 기능에 대한 세부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 6가지에서 보면은 가정지능에 관한 거기 써있는데 원리소리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자연탐구지능, 음악, 체육운동, 그다음에 개인운동, 개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음악체육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기를 알았어요. 그다음에 개인이나 개인 관계는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CPS에서는 수업에 관련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 나머지가 교재 안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교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언어, 원리, 수리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자운의 이론어들을 좌측에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쪽 이론으로는 우측에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균형 있게 발달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사고의 균형입니다. 그러면 지능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지능이 뭐냐? 지능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용어가 있는데 그걸 진짜 정의하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어려워 없어요. 지능은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 아십니까? 자동지능 이론을 만든 분이고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IQ 100, 110 이 IQ를 사용하는 비례가 그래서 비례가 되고 거기에서 쭉 가능한적인 지능이론에서 80년대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지능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영세이론이나 교육상이론은 이 이론이 지능에 있어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중지능에서 지능의 개념은 뭐냐면 두뇌에서 뇌의 어느 부분과 위치가 확인이 된다. 즉 글을 읽으면 뇌의 어느 부분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뇌의 위치가 확인되고 다른 것과 구별이 돼요. 수학을 할 때는 그쪽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고 기능이 확인이 되는 것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된 게 8가지입니다. 제가 그 유인물은 예비후보라고 나와요. 도덕실, 성격, 다 인간의 두뇌 작용인데 그 지능 어디에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능이라고 하죠.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여기는 지능에 해당됩니다. 언어, 원리소리, 공간지능, 이 자연탐구입니다. 자연탐구의 핵심 관찰력은 뭐예요?